반갑습니다. 울산 이규원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도 잘 모르는 저도 잘 모르는 신호현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15년 2차 제2번 주관식 50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뭐만 이해하면 되냐? 옵셋. 여기서 준 이 옵셋이 무슨 뜻이냐? 요것만 이해하면 뭐 상황 끝입니다. 문제 끝. 뭐 필요한 계산하는 공식, 1번 공식, 2번 공식 끝. 정말 쉬운 문제인데 이제 이 신호 현시에서 저도 2008년 병명사거리 문제 여기가 A 교차로고요. 여기가 B 교차로입니다. 그때는 이쪽에서 절로 가는 문제로 나왔는데 어쨌든 A 교차로와 B 교차로의 옵셋 주기가 뭐 예를 들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30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A 교차로 신호 들어오고 그 다음 B 교차로 신호 들어오는데 30초의 텀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녹색 신호 받아서 딱 출발해 쭉 가다 보면 30초 지나면 저기 이제 녹색 신호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30초 맞나? 24 하여튼 간에 자 그런데 여기는 뭐라 줬냐 이 옵셋이라고만 주고 문제에서 힌트를 줬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 어떤 그런 표나 그런 신호 체계도 이런 거를 본 적이 있느냐 사람들이 잘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어. 뭐 외국 논문에 이렇게 표현된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옵셋 30초, 옵셋 15초를 뭐라 해석해야 될 거냐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이제 직각충돌 문제 1번 문제를 많이 푸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카페에 야드 팀장님이셨던가요? 이 풀이를 해석을 올려놓으셨던데 본인이 이렇게 풀었다 올려놓으셨던데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풀이를 기준으로 쭉 풀이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 사람의 능력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곳이 카페죠. 지 혼자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런데 저는 이 옵셋 30초, 옵셋 15초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보세요. A 교차로의 옵셋이 30초다. 그럼 이거를 예를 들면 그 기준점이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A 교차로 이전에 어떤 교차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의 진행 방향 기준으로 이전에 어떤 교차로가 있는데 그 교차로로부터 신호가 들어오고 그 다음 30초 만에 여기가 들어온다. 이 얘기인지 혹은 이 차량은 방향이 이쪽이지만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차량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B 교차로 다음에 A 교차로 신호 들어오는 게 30초 뒤다. 이 얘기인지 이 교차로 기준으로는 그렇게 되는 건지 또 이 15초는 그러니까 뭐 저기 기준 15초 여기 기준 15초 모르겠는 거야 나는. 그래서 난 모르겠다 이라고 던져놨는데 풀이 올라온 거 보고 아 그렇겠구나 라고 이해한 게 뭐냐면 문제에서 3번에서 주었어요. 어떤 기준값으로부터 녹색 등화가 켜질 때까지의 시간차를 초 또는 퍼센트로 나타낸다. 연동신호 교차로, 연동신호잖아요. A, B 교차로가 신호가 연동되는 거잖아요. 차량의 흐름에 맞춰서 차가 이쪽 신호 받아서 딱 출발하면 그 다음에 또 저쪽 신호가 탁 터져서 그냥 쭉 갈 수 있게 이쪽 방향 어느 쪽으로든 그러면 자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연동신호가 터진다. 여기서 신호 탁 받아서 탁 출발하면 조금 더 쪽이 탁 터진다. 그럼 거꾸로 여기서 출발하면 여기서 신호 받았을 때는 벌써 여기 신호 벌써 터졌어. 이쪽으로 올 때는 끝마다 신호 걸리는 거지. 갈 때마다 재수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자 연동신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동신호는 어떻게 주냐 어느 특정 시점에 혹은 상시적으로 교통의 흐름이 이쪽 방향이 계속 많아. 그래서 이쪽 방향의 흐름을 이 반대 방향에 비해서 교통량이 많은 흐름을 빨리 쳐내줘야 돼. 그러면 이쪽 신호 터지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신호 터지고 이래서 빨리빨리 흐름을 빨리빨리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동 신호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신호 땅 터질 때 똑같이 여기 신호 터지고 저기 신호 딱 터지면 거리가 이만큼 되는데
여기 신호 터져서 쭉 가다 보면 결국은 뭐 요 신호나 혹은 다음 신호쯤에 서야 되죠. 그리고 다음 신호를 또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연동 신호 3개를 주는 거예요. 한 번 갈 때 쭉 갈 수 있게. 그리고는 탁탁탁탁 서는 거지. 그리고 또 신호 터졌을 때 또 쭉 가고. 그렇게 주는 게 연동 신호예요. 자, 그 연동 신호의 주기. 어떤 주기로 줄 거냐. 어느 만큼의 시간의 텀을 둘 거냐 하는 게 이 옵셋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자 보세요. 3번에 보기에 준 두 번째 줄. 이 말만 이해했으면 2번은 그냥 푸는 거예요. 정말 쉬운 내용인데 이해가 안 돼서 못 푼 거야. 나라도 이거 아마 시험 가서 못 풀었을 거야. 자 보세요. 연동 신호 교차로 간의 예를 들면 여기 C 교차로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로 봤을 때는 기준점이 되는 교차로가 어디냐? 이 C 교차로야. C 교차로. 문제에서는 안 나왔지만 C 교차로가 기준점이에요. 자 보세요. 연동 신호 교차로 간의 녹색 등화가 켜지기까지의 시차예요. 시차. C 교차로에 신호가 들어오고 어떤 신호가 들어오냐? 주현시. 문제에서 1현시를 주현시라고 줬어요. 굳이 1현시를 주현시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 여기 신호도 총 100초. 여기 신호도 총 100초. 그러면 C 교차로의 신호도 총 100초겠죠. 그래 연동이 돼. 여기서 뭐 이쪽 양방 직진이든 혹은 이쪽 방향 직진이든 이쪽 방향 직진이든 어떤 신호가 1현시, 주현시가 들어오고 그리고 15초 뒤에 여기 신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 1현시, 요쪽 직좌. 그리고 다시 그 15초 뒤. 얘를 기준점으로 뒀으니까 기준점으로부터 얘 신호가 들어오고부터 30초 뒤에 A 교차로에 신호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상황 끝났어.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자, 이 옵셋은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연동 신호 교차로 간의 녹색 등화가 켜지기까지의 시차. 기준 교차로로부터 신호가 켜지기까지의 시차. 여기서 켜지고 15초 뒤에 여기 1현시가 딱 켜지고 그 다음에 또 15초 뒤에 여기 1현시가 딱 켜지고 여기서 15초, 여기서 30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지우고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사실 이거 뭐 지우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풉시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이 뭐냐? 1번 10점짜리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자, 1번 가속 테스트. 이 차량이 0km에서 0km, 뭐 0m/s 하여튼 정지해 있다가 30km/h의 속도까지 가속하는 동안 이 가속도 힘을 보니까 0.3G, 0.3 곱하기 9.8 m/s 4승이 되더라. 딱 출발할 때 그 저단일 때 힘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30에서 60 가니까 이제 뭐 3단 정도 가려나? 2단 아직 2단이려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이제 고단으로 중단 정도 되겠네요. 하여튼 기어가 올라가니까 가속도가 좀 떨어지더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적이긴 하죠. 어쨌든 그러한 테스트 값을 근거로 승용차가 A 교차로 정지선에서 딱 출발해서 60km까지 가속하는데 소요된 시간과 거리를 구해라. 자,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차량은 A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출발해서 60km/h까지 속도까지 가속한 뒤에 그 다음에 쭉 등속으로 주행을 해서 주행하다 보니까 신호가 그대로 녹색이더라. 그래서 나는 그냥 그대로 진행했다. 그런데 여기서 우회전하는 오토바이하고 충돌한 거다. 나는 내 신호에 갔다. 라는 게 A 차량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2014년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앞지르는 구간 설명 제가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구간을 둘로 나눠야 돼요. 구간을 둘로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누냐? 60km까지 가속하는 구간.
뭐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 정도라 끊읍시다. 그러면 이 구간은 가속 구간이죠. 그리고는 등속 구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속도를 두 개로 줬잖아요. 그러면 이 가속 구간도 원투로 끊어야 돼. 가속 1, 가속 2. 구간을 두 개로 끊어야 돼요. 그러면 이 가속 구간에 가속 1 구간에 이 0.3g의 가속도로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 30km/h의 속도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동안 주행한 거리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30km/h에서부터 60km/h의 속도로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 주행한 거리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 등속으로 이제 쭉 주행한 거리. 그러면 자 여기를 t 1의 1이라고 합시다. 요 가속 구간의 시간을 t1이라고 하고 등속 구간의 시간을 t2라고 하고 가속 구간에 주행한 거리를 가속 구간에 주행한 거리를 d1이라고 하고요. 등속 구간에 주행한 거리를 d2라고 하면 전체 거리는 d는 d1 플러스 d2고 이거 얼마예요? 241m죠. t는 지금은 몰라. 계산할 건데 t1 플러스 t2죠. 그죠? 그런데 t1은 나눠야 돼. d1도 나눠야 돼. 그래서 t1의 1, t1의 2. 자, 임의로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거리도 d1의 1, d1의 2 이렇게 나눴어요. 제가 임의로 나눴어요. 그리고 혹시 문제풀이 2번을 선택하셔서 문제를 푸셨다면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승용차가 정지에 있다가 30km/h의 속도까지 가속하는데 소요된 시간 땡땡 t1 이렇게 내가 표기하겠다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승용차가 30km/h에서 60km/h로 가속하는데 소요된 시간 땡땡 t1의 2 이렇게 나는 이렇게 표기하겠다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풀면 돼요. 자, 그건 풀이 요령이고요. 그래서 0.3g, 0.15g 이거 뭐 못 외우진 않겠죠. 1번 60km/h의 속도까지 가속하는데 소요된 시간과 거리를 구해라. T1과 D1을 구해라는 거잖아요. T1의 1과 T1의 2로 나눠진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거리도 D1의 1과 D1의 2로 나누어져요. 계산하면 돼요. 우리한테 주어진 변수는 몇 개냐? 자, 처음 속도 주어졌어요. 나중 속도 주어졌어요. 저는 뭐 그 방법을 선호한다라고 했으니까 제 방법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를 30 나누기 3.6 해서 그 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했으니까 조건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해서 그래서 풀어도 돼요. 풀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풀었으니까 가속도는 A는 0.3 곱하기 9.8 m/s 자승. 항상 단위를 써주세요. 단위를. 조건을 적을 때는 단위를 써주세요. 밑에 풀이 적을 때는 단위 안 써도 돼. 자, 값을 알아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t 값이야. t. 여기서 이 t는 요 t1의 1이죠. 자, 그러면 t1의 1은 a분의 ve-vi.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냐? 땡땡 약 2.8초가 나와요. 그럼 T1의 2는 똑같죠? 방식은. 근데 이때는 변수가 조금 다르죠. 자, 일단은 1의 1 문제 1 풀이하는데 1의 1이고 1의 2 첫 번째 속도는 처음 속도는 30 나누기 3.6의 m/s 자승. 애가 아니고 나중 속도는 60 가속도는 0.15 곱하기 9.8 m/s 자승이에요. 자, 이거 그대로 구하면 되죠.
T1의 2는 해가지고 A분의 VE 마이너스 VI 하면 약 5.7초가 나와요. 처음에 0km/h에서 30km/h로 섰다가 딱 출발하는 동안 30km까지 쫙 가는 동안은 30km/h의 속도로 쫙 가는 동안은 2.8초 쫙 치고 나가는데 그 뒤는 시간이 조금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 가속도가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고단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5.7초가 걸린 거예요. 총 60km/h의 속도까지 가속하는데 2.8 처음에 2.8초 그 다음에 5.7초 그러면 T11 플러스 T12는 2.8 더하기 5.7 하면은 약 8.5초가 되죠. 요 땡땡 해줘야 돼요. 땡땡 반올림 한 거니까 는에 땡땡 약 자 8.5초 8.5초 걸렸어요 이때. 그 T1은 8.5초야. 그리고 그럼 D1을 구할 수 있죠. D1도 D11, D12로 나누어서 구해야 돼요. 자 여기서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지 뭐 한 세 가지 네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적어볼까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5가지 적어볼까요? 늘 3가지만 적어가지고 이번에도 3가지 4.99초, 5.00초 제가 설명했죠?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우리가 늘 푸는 늘 생각하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공식 1번 VE는 VI 플러스 AT 이건 가속도의 정의에서 나오는 공식이라고 했어요. 2 D 거리는 VIT 플러스 2분의 1 AT의 자승 3 VE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2AD 4번 4번? 이러시는 4번 평균 속도로 거리 구하는 공식이요. D는 2분의 VI 플러스 VE 곱하기 T 5번도 있어요. 5번? 요거랑 비슷한데 D는 VET 빼기 2분의 1 AT의 자승. 자, 요 세 공식에는 모두 가속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모두 처음 속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가속도와 처음 속도가 모두 없는 그런 경우에 거리나 시간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지? 그러면 다른 공식으로 가속도나 혹은 처음 속도를 구한 다음에 다시 이걸 구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값을 하나 구하는 동안 벌써 반올림을 했어. 중간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결과값이 조금 오차가 생기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공식이 있잖아. 공식이 있으면 그 공식을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1, 2, 3번, 1, 2, 3번, 1, 2, 3번만 네 외우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럼 그렇게 하면 틀린 거냐? 아니에요. 맞아요. 나는 이 공식으로 1번 공식으로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2번 공식으로 거리를 구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반올림의 차이로 예를 들어서 4번 공식으로 바로 구한 게 4.99초인데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2번 공식으로 이제 시간을 구했더니 5.01초가 되었다. 그럼 4.99초가 맞고 5.01초가 틀린 거냐? 혹은 5.01초가 맞고 4.99초가 틀린 거냐? 아니요, 둘 다 맞아요. 그 풀이 방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지. 자, 찾았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4가지 변수잖아. 4가지 변수고요. 4가지 변수예요. 4가지 변수고 4가지 변수예요. 변수가 4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풀이할 때 쓰이는 변수는 총 5개예요. 5개인데 그중 3개가 주어지고 하나를 묻는다. 그러면 이 중에 한 공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4개가 주어졌어. 4개가.
4개가 주어져. 혹은 3개만 주어졌는데 나머지 하나 또 구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를 물어. 그러면 이제 어떤 공식을 적용할 거냐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리를 구하라. 죄송합니다. 침입견. 거리를 구하라 했어요. 거리를. D1의 1. 거리를 구하라 했어요. 서 있다가 30km/h의 속도까지 가속하는 그 구간의 거리를 구해라. 그런데 뭐가 주어졌냐? 처음 속도 주어졌죠? 나중 속도 주어졌죠? 가속도 주어졌죠? 시간도 구했어. 무슨 공식을 적용할 거냐고. 2번으로 풀어도 되고 4번으로 풀어도 되고 3번으로 풀어도 되고 5번으로 풀어도 돼요. 다 풀어도 돼요. 한번 풀어보세요. 뭐 심심하시면 풀어도 되는데 각각의 방식별로 답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 얘들은 어쨌든 약간의 반올림을 적용한 그런 거일 수 있거든요. 얘는 어쨌든 반올림이 적용된 거고, 그럼 시간 t가 들어가게 되면 이 반올림이 가만히 되겠죠. 근데 얘는 이건 반올림 일단 안 하고 그대로 대입한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얘나 얘들보다 값이 좀 다를 수 있어요. t가 안 들어갔으니까. 반올림 한 값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풀었냐? 제곱 들어가잖아. 귀찮잖아요. 그래 2번으로 풀었어. 물론 저기도 제곱이 들어가지만 하나밖에 안 들어가죠. 뭐 0의 제곱은 0이라고? 미안해요. 생각나는 게 일단 2번이라서 2번으로 풀었어요. 그냥. 자 2번으로 풀었어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일단 8.5초까지 구해놨어요. 그래서 거리를 구하래요. D1의 1을 구하려면 뭐로 해야 되냐? VIT 플러스 2분의 1 AT의 자수자 그럼 요 시간, 이 시간은 T1의 1이죠. T1의 1. 요거는 30km/h 속도까지 가속하는 구간의 이동한 거리니까. 그러면 처음 속도는 빵이고 땡 하고 A 가속도는 0.3 곱하기 9.8 곱하기 시간은 얼마냐면 T1의 1이 2.8의 자승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T1의 1은 약 11.5m가 나와요. D1의 2는 빨리 할까요? 이거 뭐 복잡한 것도 아닌데 D1의 2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처음 속도가 30 그죠? 그리고 이 시간은 5.7초 그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AT의 자승인데 A는 0.15G 해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71.4m가 나와요. 약. 그러면 D1은 얼마냐면 띵띵 더하면은 82.9m가 되겠죠. 그래서 82.9m가 돼요. 정지에 있다가 0.3g의 가속도로 30km/h까지 올라갔다 그대로 이어서 0.15g의 가속도로 60km/h까지 가속한 이 구간에 소요된 시간은 8.5초 그리고 속도는 이동한 거리는 82.9m를 이동했어요. 그러면 자 총 이동한 거리가 241m인데 가속 구간에 이동한 거리가 82.9m예요. 그럼 D2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초등학교 1학년도 구하죠. 초등학교 1학년 좀 어려울려나? 점 얼마 나와서? 뭐 중학교 1학년은 당연히 구하겠죠. 자 중학생도 구하죠. 자 D2는 얼마예요 그러면? D2는 D 빼기 D1이죠. 241 빼기 82.9 하면 얼마냐면 내가 여기다 적어놨노. 158.1m예요. 자, D2는 158.1m. 그러면 자, 시간은 T2를 구해야 되는데 T2는 뭐예요? 등속이에요, 등속도 공식에서 시간 구하는 공식. T는 답 바로 안 나오면 곤란한데. 자, V분의 D죠, V분의 D. 그럼 요거는 두 번째 구간이니까 V2분의 60km/h를 V2라고 합시다. 뭐 모르겠다. V2분의 T2는 자, 그러면 60km/h 60 나누기 3.6 그리고 D2는 158.1이죠.
그럼 얼마 나오냐? 시간은 얼마 나오냐? 약 9.5초가 돼요. 9.5초. 요거는 158.1m. 그러면 요거 시간 합치면 얼마예요? 네? 18초. 자, 사고 수용차 A가 교차로 정지선에서부터 출발하여 60km/h까지 가속하는데 소요된 시간과 거리는 8.5초, 82.9m. 2번을 벌써 구한 거야. 가속 테스트를 해가지고 정지선 출발해가 비교차로 정지선까지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구하시오. 18초. 5가지. 자, 1번, 2번 다 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풀이하는 거는 끝. 공식 몇 개 들어갔어요? 등속도 공식, 처음에 그 가속도로 해가 시간 구하는 거. 1번 공식, 2번 공식. 끝!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1번, 2번 그리고 등속도 공식만 알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근데 뭘 알아야 돼? 옵셋의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저도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딱 봤으면 뭐야? 이러고 탁 치고 아마 읽어버렸을 거야. 그런데 옵셋의 개념만 이해했으면 이 문제가 훨씬 더 쉬워요. 자, 3번 뭐예요? 이게 무슨 설명이야? 옵셋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걸 이렇게 막 도표를 그려놓고 이 도표를 이해 못할까봐 이 옵셋이라는 거 있잖아. 이거 어떤 기준값으로부터 녹색 등화가 내 A 교차로에 녹색 등화가 켜질 때까지의 시간차를 표현한 게 옵셋이야. 이렇게 설명을 준 거야 사실. 그래놓고 3번에서 물어 뻔뻔하게 값으로 연동신호교차로 간의 녹색 등화가 켜지기까지 시차를 뭐라 하게? 옵셋. 혹은 영어로 한글로 옵셋. 이게 몇 점이라고? 5점. 요거 하나 적는데 5점. 자, 여기까지. 그리고 요거 구하는데 10점, 5점, 25점. 벌써. 왔다. 거저다. 자, A 교차로와 B 교차로의 사고 수용차 진행 방향. 녹색 등화가 점등되는 순서와 시간차를 구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점등되는 순서와 시간차는 B 교차로가 먼저 켜지고 B 교차로가 먼저 켜지고 다음 A 교차로가 켜집니다. 시간차는 그러니까 B 교차로가 켜지고 15초 후에 A 교차로가 켜집니다. 라고 적으면 되고요. 그 이유는 A 교차로의 주연시 시작 시간은 기준시로부터 30초 후이고 B 교차로의 주연시 시작 시간은 기준시로부터 15초 후이므로 30초 후이고 15초 후이므로 B 교차로가 A 교차로보다 15초 먼저 시작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제가 방금 주저 한 거 있잖아요. 그걸 정리해서 적으시면 돼요. 저는 뭐라고 적었냐면 여기다 딱 두 줄로 적었는데 A 땡땡 기준시로부터 30초 후 이련시 B 땡땡 기준시로부터 15초 후 이련시 그리고 밑에 적었어요. 30 빼기 15는 15초 그리고 밑에 이제 적었어요. B 교차로의 1현시가 A 교차로 1현시보다 15초 먼저 시작합니다. 딱 끝. 그러면 끝. 자, 얘가 얘보다 15초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쪽 방향이야, 이쪽 방향. 여기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저 앞에 교차로가 시도가 터졌어. 그리고는 15초 뒤에 내 신호가 터져. 저게 양방 신호도 아니야. 이게 양방 신호면 이해를 해요.
얘가 먼저 터지고 쫙 해가지고 2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터진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 현씨는 이쪽 방향이야. 이 신호체계가 맞아요? 안 맞지.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교차로의 현씨는 그렇게 돼. 얘가 먼저 들어오고 15초 뒤에 얘가 들어와. 자, 그래서 5번 질문 1, 2, 3, 4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고 승용차가 B교차로 정지선에 도달할 당시에 신호관계를 규명하여 승용차 운전자의 진술의 타당성을 검증하시오. A 승용차 운전자는 정지에 있다가 정지선에서 정지에 있다가 신호를 받아서 출발했고 시속 60km/h의 속도까지 쭉 가속했다가 일정하게 가속했다가 60km/h의 속도로 등속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B교차로 신호등이 그대로 녹색이길래 나는 그냥 교차로 통과하고 있었다. 근데 우회전하면 오토바이가 사고 났다. 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총 몇 초 걸렸다고요? 18초. 그러면 얘가 이 교차로 B교차로 정지선에 도달하기 몇 초 전에 B교차로의 신호등이 빨간불이 되었을까요? 적색 신호가 되었을까요? 3초 전에. 왜냐? 여기서 여기까지 15초거든. 얘 신호연시 30초잖아요. 그런데 밑에 뭐라 돼 있죠? 황색 3초 포함이야. 그러면 요 3초 전에, 그러니까 총 12초, 정지선에 도달하기 6초 전에 이미 황색 불이 들어온 거예요. 6초 전이면 60km/h의 속도로 6초 전이면 28점 얼마 되나? 20. 한 100m 정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중간 조금 더 와가지고 벌써 황색 바뀐 거예요. 그런데 황색 보고도 에이? 그냥 밟았어. 적색으로 바뀌었어. 그런데도 에이? 밟은 건 아니네. 그냥 쭉 간 거지. 바뀌었는데 에이? 이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 A 승용차 운전자의 진술은 거짓. 자, 요거를 말로 할 게 아니고 문구로 정리를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적었냐면 모범 답안은 아니지만 A 교차로의 1현시는 B 교차로 1현시보다 15초 늦게 시작하므로 A 교차로 1현시 시작 시점은 B 교차로 1현시 종료 15초 전이고 차량이 A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B 교차로 정지선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18초이므로 A 차량은 B 교차로 1현시가 끝나고 약 3초 후에 정지선을 통과한 것으로 A 승용차 운전자의 진술은 거짓이다. 이렇게 저는 적었습니다. 그렇게 적어봤어요. 제가 시험 친 건 아니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 2번은 신호현시에서 신호현시에서 이 교차로의 신호현시가 어떻고 이거를 따진 게 아니고 이 옵셋의 개념을 아는가, 옵셋의 개념을 적용하여 문제를 풀이할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속 구간, 등속 구간, 가속 구간도 둘로 가속도를 또 나눠서 이걸 풀이할 능력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묻는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옵셋이라는 개념의 정리가 어떤 교재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교재가 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수험생들이, 국가 공인 자격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외국의 논문까지 다 뒤져봐야 되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3번 문제를 보기에서 그냥 지문으로 주고 그리고 풀어라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되면 이제 난이도가 너무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속도나 이런 걸 갖다 또 조금 더 복합적인 문제를 만들어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했더라면 차라리 2번도 1번처럼 선택하는 숫자가 비슷비슷하게 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번 선택하신 분은 이번 시험에서는 좀 특이하신 분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수험생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번 문제 풀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